경기가 좋아지는 그날까지 경기 허가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성남지원 앞에 다녀왔죠. 예, 무조건 진짜. 취재도 하고 취재도 직접 해봤고 진짜로. 인터뷰도 따고 뭐 이랬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랬다고 하세요가 이렇게 했잖아요. 따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 지금 돌았어. 돈 거야? 하고 있어. 네, 우리 지난주에 아 언제 시작했어? 나 이제 몰랐어. 직접 가서 이제 지지자들 만나보고 그 자리에 있는 분들 만나서 이제 그 스케치도 따고 그랬었는데 참 결과가 좋아서 다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았죠. 네. 뭐 무죄 나온 거. 그렇지. 지난주에 저나 뭐 다른 분들 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법조인들 생각은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뭐 100만 원 이하냐 100만 원보다 조금 더 나오느냐 그 차이 정도였었는데 전부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여기 PD님이 맞추셨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내기를 했어요. 아 그때. 네, 그 우리 이렇게 같이 수년간 어울린 팀과 내기를 했는데 일단 10명 딱 10명에서 내기를 했는데 10명 다 도지사 아니다 10명 중에 9명은 도지사 상실형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부분 유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싹 다 무죄가 나온다. 싹 다 무죄 2명 7명이 부분 유죄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그리고 1명만 정치적인 그 음해의 연장선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도지사직 상실형이 나온다 라고 했었는데 그 세세한 것은 누가 뭐를 전체 무죄 누가 유죄 이런 거는 제가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다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보면은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많은 예측을 해주셨는데 정치재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게 그냥 제가 찍어서 된 게 아니고 바램? 그냥 바램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 국민의 시선에서 그 판사도 거스르지 못하는 그 국민의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선에서 저는 판단을 한 건데 기분 좋더라고요. 뭐 더 이상 얘기 나올 건덕지들이 없잖아요. 없고. 뭐 다만 이제 여러 법조인들이 이제 떠들고 있었던 내용들 중에 일부 변호사들은 대장동 건을 가지고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어떤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 갖다 다른 사람들이 막 받아 쓴 것 같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근데 그 내용은 사실 다 따져보면 별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제 재판에서도 최창호 판사가 그걸 갖다 깊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바로 넘어갔어요. 가장 가벼운 사안으로 봤는지 처음에 그냥 그렇죠. 살짝 그 읽어주고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건에 대해서 연구가 좀 덜 돼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근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죠. 이재명 재판 결과를 두고서 선고를 두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불만이 있냐. 뭐 대검에서 얘기했다는 거? 대검에서 수사지휘까지 받아갖고 법리검토까지 해줘가면서 이재명을 기소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전부 다 무죄가 나오냐. 이거 도대체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이거 너무 어이가 없다. 하는 식의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불만 섞인 푸념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그런 소스를 듣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검사가 해당 사건이 있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사안이지 대검한테 지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에는 아니 당연한 결과였는데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은 아이러니다. 아니 검찰이 언제부터 법원 판결을 예측하면서 그렇게 기소를 하고 뭐 물론 예측하면서 기소를 하긴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예상은 이제 그 판결에 불만까지 왜 내냐 이거예요. 그 판사 고유의 권한 아니에요. 맞는데 법원이 검찰의 꼬붕도 아니고 검찰은 항상 법원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형을 할 때 세게 구형을 하죠. 근데 사실 이 재판에서 그 구형을 했던 1년 6월하고 그 다음에 600만 원 구형을 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년 6월을 구형했다는 것 자체는 무슨 사건을 보든지 간에 어떤 사건을 보든지 간에 대부분 그래요. 1년 6월 선고를 하면
구형을 하면 일반적으로 재판에서는 6개월이 나오거나 그거보다 적게 나와요. 그 제가 하나 판례를 또 하나 사례를 들고 올게. 최근 사례예요. 엊그제 우리 이재명 재판이 있는 동안에 강동구청장 서울시 제가 얼마 전까지 살았던 5개월 전까지 살았던 강동구청장 이정훈 씨의 재판이 열렸어요. 민주당 소속이죠. 네. 우리랑 똑같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어요. 1년 6월 구형을. 근데 어떻게 될게요? 모르시죠? 모르죠. 다 유죄 나왔던 걸로. 유죄가 나왔는데 벌금 80만 원. 근데 여기다가 판사가 80만 원을 선고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 시민들이 선출한 그 뭐라 하죠?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 판사가 이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게 굉장히 어렵다. 어렵죠. 이게 지금 검찰은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검찰은 그에 반면 검찰은 시민들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기소를 이렇게 구형을 하고 기소를 할 야,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약간 이렇게 털이 쭈뼛쭈뼛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재명 재판은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법조인들 사이에서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탄핵시킬 때 탄핵 심판을 갖다가 헌재가 하잖아요. 헌재는 이게 이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큰 거예요. 모든 법조인. 근데 그나마 그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 대통령 추천 인사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헌재 소장도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얘기하는 직접 선출 권력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그렇죠. 받은 근데 그러니까 요거랑 약간은 좀 갭이 있죠. 괴리가 약간 있죠.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비슷한 그쵸. 상황이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거예요. 양승태 눈치 안 보는 법원의 신호탄이 양승태 키즈, 양승태 적폐 눈치 안 보는 그 신호탄이 이제 드디어 쏘아지는 것 아닌가. 판사들이 유례 없이 이렇게 한마디씩 거들기까지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양승태가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그죠? 같고 사실 이제 국제 권력에 가까운 권력이 권력을 쥐고 있느냐 아니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민주 권력이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법원의 그 대처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죠. 그러니까 제2공화국 때만 하더라도 법관들이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때처럼 훌륭한 판결이 많은 시절이 없었어요. 또 노무현 시절 때도 보면 법원이 이제 정부의 눈치를 거의 안 봤었죠. 문재인 정부도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플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사실 건수가 안 되는 건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만 우려했던 것들은 정치 재판이라는 그 영역인데 사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무죄를 판단했던 부분들은 이제 그런 거죠. 뭐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해서 이 지사님의 세력이 늘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해도 이 논리가 맞지 않는 것들을 이 부담감도 있는데 세력이 만약에 더 약해졌었으면 이거를 이제 판단을 더 했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 서명이 지금 거의 그쵸 도의원들 거의 120 몇 명이 하고 국회의원도 97 몇 명이 하고 7명이. 이런 시점에서는 그 힘이 컸다. 그러니까 이제 탄원서를 내더라도 정치적인 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자이다 보니까 그런 판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또 불안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리고 부분들이 사실 이 광역단체장 날린 전례가 뭐 없잖아요. 거의 없죠.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이 아니라 이 선거법 위반이나 뭐 이런 걸로 날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세훈이 스스로 물러난 거 외에는. 선거법으로 해서 날린 경우가 군의원이라든지 그런 애들 말고 상당히 많아요. 광역단체장. 근데 아마 지금 한 6개, 7개 단체장들이 지금 걸렸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지사님만 거의 지금 무죄 나오고 나머지는 부분 유죄가 나왔잖아요. 김영수 지사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고 권영진이가 90만 원 나왔고. 그러니까 앞으로 대구시장. 우리가 이제 요거는 한번 데이터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재판들 재판이 오히려 어떻게 재판 6-7명 재판을 어차피 보니 이제 이재명이 제일 무고하고 그러게 이재명만 무죄였구나. 이게 방송이 지금 나갈 때쯤 되면 네. 그러니까 아마 22일 경에 검찰에서 이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거예요. 99.999% 항소하겠죠, 이 사람들은. 검찰이 뭐 검찰이 안 할 일은 없는데 이제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황을 또 봐야 되겠죠.
출산이 기쁨이 될 수 있게 보육이나 또 교육이 큰 부담이 되지 않게 모두가 함께 손잡고 희망을 나누는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우리 출산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그 에어 샤워라고 해서 외부 감염이 노출이 될까봐 모든 왜 들어왔는데? 저는 오늘은 아니니까 외부 그럼 우리가 실험 대상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여기는- 여기는 없어가지고 우리가 실험 대상이었죠. 신생아실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염하고 관찰실이 분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휠체어를 타시더라도 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크게 네. 여기다 올려놓으려고. 이거 뭐 웬만한 호텔보다 나은데? 경합하게 되거나 할 때 공정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거예요.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기운을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러면은 그 인터뷰 때 요새 뭐 말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거 살아났다 안 뭐 이제 위기 넘겼다 이러면서 그 이지사님의 큰 길에 대해서 뭐 이게 멘트 하나 가지고 도지사의 한 시간은 135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판결 뒤 지지자들에게 얘기했던 큰 길은 자신의 대권 도전이 아니라 현 정부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사직 상실 우려가 일단 해소되면서 청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정책 추진력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온갖 그만큼 영향력이 이재명의 정치적 위상이 200% 300% 올라가 버렸다. 원래도 컸는데 이제 올라간다는 올라갔다. 얘기죠. 훨씬 올라가서 그러니까 언론들에서 이제 이재명도 정치인이거든요. 분명한 정치인이에요. 그 아무리 뭐 어떠한 부분에서 선구자적 역할이 있다 하지만은 일단 정치인이에요. 기본 포맷이. 그러면 베이스가 그러면 이 이재명 이 말하는 큰 길이 도대체 뭔가 언론사들 뭐 우리 시민들도 나름 이렇게 유출을 하고 하지만 특히 적폐 기득권 세력은 더 주시하고 있다. 분석을 해서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재명이 이놈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대권 간다는 건가? 큰일 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격이다. 저 본인 생각엔 대권? 저는 대권 가는 거다 당당하게 대권 가자. 가자. 큰 길로 가자. 우리 봉합해서 큰 길로 가자. 아직은 난 그 대권이라는 표현이 좀 이른 것 같아요. 지금 뭐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대권이라고 표현해도 아무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걸 갖다 바깥으로 표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살아있는 권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좀 이른 표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터뷰 앞뒤를 따지자면 그 상황에서 그 큰 길이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잡음들 같은 경우는 내부에?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 잡음들을 해소해 나가야 했던 이 작은 길을 넘어서서 이제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라는 큰 길.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 대권으로 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그런 거죠. 좀 중의적 표현인데 큰 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도정으로서의 큰 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내가 대권으로 가겠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도 될 수 있는 아니 근데 지사님이 출근길에 인터뷰를 잠깐 했잖아요. 그 다음날 금요일 날. 그래서 뭐 해석을 해줬잖아요. 또 풀이를 해줬어요. 또 알아서 생각. 다른 정치인들은 뭐 그냥 대충 둘러대는데 또 세세하게 해석을 해줬는데 지지자들 간의 봉합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 지지자들 간의 봉합이 우리 내부 지지자들 간의 봉합뿐만이 아니라 똥파리까지 아우르는 그 뜻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큰 일을 겪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인터뷰해요. 해요. 많이 해요. 해요. 다 하죠. 다 하죠. 오히려 약했죠. 뭐 다른 일이 약간의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 어느 현 정권 예를 들어 현 정권으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아서 내가 이 고생을 했다. 근데 그게 나는 진짜 막 그게 화가 난다. 하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거 봐라 이러면서 막
소리칠 정치인들도 많아요. 아 그러네. 네. 지사님은 굳이 그나마- 기자회견 안 하는 거야. 네, 그나마 지금 아, 이거는 진짜. 그렇죠. 그래 기자회견도 안 네.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중량급. 아니 이재명은 왜 대선 뜻 내비치면 안 됩니까? 예? 뭐 대놓고 대선 길 밟는 국회의원들, 광역단체장도 얼마나 많았는데. 대통령 피선거권이 다 있는데. 그래. 아, 그거 혹시 알아요? 우리 나베도 대선 생각. 아 이현주도 나온다 간다. 아 무슨 나베. 저희가 웃는 나베까지 거에 갈 것도 대해서 없어요. 이현주 의원에 대한 비하 아닙니다. 그건. 아 이현주 의원이 엊그제 인터뷰를 했더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기자가 2022년 출마 대선 출마 이렇게 슬쩍 던지니까 그러니까 즉답을 안 해요. 뭐 안 나간다 이러지 않고 야 진짜 내 깜짝 이런 와중이면은 뭐 뭐 나올 수도 큰길 있지 뭐. 큰길 갈 사람 지금 한 네. 400명 있어요. 400명 네, 우리 그 주위에. 허본좌님도 나오시는데. 그래. 굳이 큰 길에서 다 만나겠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청 제로페이 담당 공무원 이혁 주무관입니다. 그동안 쓸데없는 제로페이로 죄송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두르시지, 준비가 부족해서 되는 데는 없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됩니다. 이제 당장 동네 편의점에서도 파리바게트에서도 게다가 또 엔젤리너스, 골프존 등 60개 프랜차이즈에서도 서울식물원, 한강공원, 서울대공원, 서울시 390여 개 공공시설 할인도 제로페이로 다 됩니다. 그리고 일부 가맹점부터 신용카드처럼 삑! 잔고가 없어도 삑! 다 됩니다. 시민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쓸 때 많은 제로페이 서울 써보자 제로페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같이 뭐 이거 연결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유시민 정계 복귀 뭐 복귀 또 말 많아요. 이번에 이제 김어준 광주- 총수랑 네, 광주에서는 이제 광주 행사를 하고 서울에서는 이제 광화문에서 노무현 10주기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김어준 총수, 양정철, 그다음에 우리 유시민 작가까지 해서 세 분이 나와서 이렇게 콘서트를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 있더라고요. 양정철 지금 민주연구원장 연구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민주연구원장이 등 떠미는 듯한 그걸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남이 깎아주면은 남이 깎일 깎아주면 의향이 있다 이거 아니 대주겠다 있다는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을 했다는 사람들 자체가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 안 나온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스탠스가 자리에서도 약간 그 자리에서도 물론 그 앞에 했던 멘션은 그거죠. 안 한다.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 있다 자기가. 그래놓고 나서 그 다음 말로 한 게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깎는다라고 얘기한 걸 그러니까 보니까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도 있지만 누가 억지로 등 떠밀면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게 다 그래요. 우리나라 보면 꼭 그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누군가 와서 절하면서 꼭 해주세요 이렇게 받들어 모시면 추대. 그렇죠. 그 말을 추대라고 하죠. 추대를 해주면 반기문이 꼭 그토록 원하던 거. 누군가가 해주길 바래서 그때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근데 사실은 이게 본인은 되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제일 안 좋은 그림으로 가잖아요. 자기 그렇죠. 정치적 욕심이 없이 그렇죠. 남한테 추대됐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반기문 씨도 그렇고 얼마 못 갔잖아요. 사실은 지금 황교안도 우리가 아니.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떠밀려서 나온 떠밀려서 그런 나온 거잖아요. 케이스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뭐 지지율 1위 나오고 있는데 거품. 솔직히 리얼미터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저희 쪽도 안 믿지만 저 보수 쪽 인간들도 다 안 믿더라고요 다들. 뭔가 조작이 제가 말씀 삼가하셔야 되는 게 리얼미터 저희 고소한다고. 사장님이 지금 그거 다 대응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아 안 믿는 거는 저는 뭐. 저는 리얼미터 저희 이택수 사장님이니까 저는 철저하게 팩트로만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전 사람들이 얘기했던 걸 네, 얘기하고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제 가치 판단이야. 제대로 안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 그래 의견 필요. 개인적 평가. 평가입니다. 저는 평가적 이제 발언. 유시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말이 너무 자주 바뀌어. 사실 나는 호도하는 유시민에 느낌 들어요. 유시민에 대해서 좋아해요. 뭐 저는 저는 엄청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유시민 따라서 그 어린 고등학생 때 국민참여당 2당까지 했었어요. 진짜로요. 근데 그러고 나서 통합진보당 그렇게 되는 거 보고 이건 아닌데 하다가 이제 지금 작금까지 온 건데 유시민이 사실 이룬 게 뭐가 있나 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특별하게 이룬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장관으로서도 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게 있나요?
있죠. 있어요? 하나 그 저기 장기 요양보험이라든지 보험 관련해서 많이 해놨어요. 지금 국민건강보험은 손을 많이 대놨고 꽤 잘해놓은 건 맞아요. 유일하게 장관 때 그래도 장관 때 일을 잘했더라고. 했던 게 나머지는 남 전부 다 밑에서 왔다 일하는 게 그러면 가장 좋은 장관으로서 거네. 일은 상당히 잘했고 그러니까 남 밑에서 일하는 게 가장 국민보건복지부에서 능력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아마 89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꾸로 있는 세계사라든지 그게 그 대학생들 그렇죠. 사이에서는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다 읽어야 되는 필수 도서였어요. 그거를 제가 89년이니까 중3이었구나. 중3 때 읽었어요. 그때 처음 읽으면서 유시민이 어떤 사람이다. 그럼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유시민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아닌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최근. 그러니까 따지자면은 뭐 끝도 없죠. 근데 그렇죠. 왜 아니 도대체 뭘 했다고 저렇게 나오는지도 오히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직 총리로서 뭐 그렇게 그릇된 이 뭐 이렇게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후계자로서 지지율이 나오는 거다. 황교안도 박근혜를 아직도 신망하는 그런 세력이 그나마 박근혜 총리였고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밀어준다. 이재명, 박원순 그나마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로서 뭘 했으니까 지지율. 근데 유시민은 내가 지지율이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갖고 지금. 유시민은 텔레비 많이 나와서 그런가? 일단 맞지. TV에 많이 나와서 유명해진 것도 있고 지금 유재석을 대통령으로 뽑아야지. 안철수도 사실 TV가 만들어줬잖아요. 그래 매스컴이 만든 매스컴이 신화가 거품인데. 있었고 거품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공통점 하나 있네요. 안철수랑 유시민. 매스컴에서 만들었다. 둘째 토크 콘서트를 좋아한다. 안철수가 그 청년 뭐 해갖고 맨날 다녔거든요. 1, 2년을. 근데 지금 유시민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 시골의사하고 둘이서 같이 아니 토크쇼를 그렇게 하는데 왜 안철수 씨는 이렇게 말을 잘 못해? 유시민 씨는 말 달변가 얘기를 하잖아요. 달변가죠. 그 사람은 달변가고. 근데 문제는 너무 앞뒤가 잘 바뀌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몇 달 사이에 계속 너무 바뀌잖아. 이미 그렇죠? 그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안 나온다라고 완강하게 부인했었는데 이게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초등학생이 해석해도 알겠다. 본인이 정치인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아직 정치인이에요. 아니, 알릴레이 보면서도 의문이 드는 게 있었어. 그 홍카콜라랑 얘기해가지고 6월 3일날 아니 왜 저기 홍카콜라는 정치 유튜버 쪽으로 하고 여기는 이제 정치 유튜버 아니라고 아니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논리를 펴는 거예요. 내가 이미 정치를 떠나 있고 민정수석들 불러가지고 하는 것들은 국민이 알 권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조차도 설득이 신뢰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세상에 대선 지금 1, 2위를 이렇게 여론조사하면 나오는 정도의 급의 정치를 했던 사람이 현 민정수석을 불러다가 얘기하는데 그게 정치 유튜브가 아니에요. 정치 유튜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자기는 또 그러잖아요. 어용방송이라고, 어용 유튜버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이 저는 싫어요. 관변 유튜버. 싫어요. 그리고 이제 유시민 씨가 정계복귀를 할 것이다. 원래 안 한다고 봤는데 지금 또 하는 거 보니까 한다. 나는 당연히 한다. 구원투수로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한다. 상황이 좋으면 그럼 더 안 좋아지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악화 일로를 걷는 건데. 이제 저는 하려고 간보다가 못할 것 같다. 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내가. 왜냐면은 이게 일반 시청자들은 이제 이미지가 있지만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할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60살 되면 뇌가 썩는다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대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감면해 준 결과가 결국 사내 유보금만 더 늘리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사내 유보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시중에 풀리는 돈이 결국은 줄어들고 그게 경기 침체의 또 한 원인을 제공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럼 민간 영역에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초과 이익을 얻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에게 많은 세금 감면을 통해서 또는 안 해도 될 R&D 지원 등을 통해서 과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10년이 넘도록 해봤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된 게 이게 현실이죠. 성장의 과실을 특정 대기업들이나 특정 소수가 다 취하면서 전에는 80년대 중반까지는 실제로 낙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분배를 강화하는 것, 즉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노동의 몫을 과거의 전체 국민 총소득의 80%에서 지금 62.8% 떨어진 것을 70% 선까지만 복귀시켜도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유보하는 대기업들에게 증세를 해가지고
이거를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국민 전체의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구매력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경제 순환을 다시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새로 가야 될 경제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소위 신자유주의의 그야말로 천병이라고 하는 IMF가 전 세계에 권장하고 있는 성장 방식입니다. 황교안의 광주 행에 대해서 아 저번에 막 몸싸움하고 막 난리 났대요. 뭐 이러고 있대. 근데 생각보다 덜? 뭐 별거 없더라고요. 특별하게 심하게 그러니까- 하진 않았던 것 같고 광주분들이. 근데 대신에 이제 그거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니까 그 이전에 뭐 광주시당, 자유한국당 광주시당인가 그쪽에서 그 광주 단체들한테 막 욕을 해야 될 것 욕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영상들이. 누가 욕을 해? 장관 그 광주시당 뭐 관계자인 것 같은데 아이, 보니까 그래. 황교안 뒤에 이렇게 서 있는 머리 덮기 그냥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었는데 막 욕을 하더라고요. 약간 외모가 우리가 아는 모 기자님하고 닮아가지고. 모 기자랑도 좀 닮았고 그 전모 씨랑도 닮았죠. 우리. 그날 술 한잔 하셨을래나? 꺾어 우리 올리는. 우리 지지 저기 무죄 나올 때 그 건너편에 갔었잖아. 몰라 못 봤어요. 아, 모 기자? 아못 봤어. 그런 듣보잡 새끼들 잘 몰라. 아, 그분은 성이 또 뭐가요? 그러니까 그런 듣보잡들 난 몰라. 중국에서 건너왔나 보네. 아니, 똑같은 얘기. 모일 수도 있는데. 아 그래서 한간에는 뭐 황교안이 그래도 뭐 좀 반성에 이 행사 참여하기 위해 갔다 기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악어의 눈물이다 뭐 이렇게. 가까이 눈물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거기 와서 박근혜 때는 와가지고 좀 욕을 보였잖아요. 그분이 또 욕을 좀 받고. 근데 이번에는 와서 니무리한 행진곡을 부르는데 그것까지 재창을 하더라고요. 재창을 하는데 난 보면서 유심히 본 게 있어요. 뭘 봤냐면 유심히. 유심히 봤죠. 왜? 이 사람이 가사는 제대로 알까? 나도 그런 거 봐요. 근데 노래 알긴 알더라고요. 아니 그거야 돌대가리가 공안 검사면은 오히려 더 알 거예요. 많이 들었을래나? 아니 이 첩보 활동 이런 거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어떤 새끼가 빨갱인가 이런 거 보면서 이게 귀에 익을 거예요. 수십 년을 그 짓거리 한 놈인데. 자기 친구도 뭐 잡아놓고 나서 반면대 주면서 저기 저기 했던 임종석이를 뭐 자기가 맡았었다 뭐 이런 이걸 자랑으로 훈장으로 아는 앤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구시대적인 그 공안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정치인 감이 아니에요. 똑같은 공안 검사 출신의 김진태라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에 김진태는 그 노선과 마인드를 바깥으로 계속 표출하고 있지만 우리 그 총리를 하셨고 이번에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신 이 황교안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금 늘어져. 억누르면서 살짝 아닌 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우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형태만. 그래서 결국에는 황교안이 몸은 광주에 갔지만 마음은 92년도 부산의 어느 초원복집에 가 있었다. 그래서 뭐 많은 평론가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황교안이가 이 지역 감정을 다시 유발하러 광주에 갔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영남민들한테 호소. 집토끼를 잡겠다. 그죠. 그 결집 결집한다. 효과. 근데 이거 결집하다가 그러다가 이거 뭐 집토끼 잡으려다가 이거 다 태우게 생겼어요. 거의 보니까 지금 PK 민심도 다시 또 돌아서려고 하더라고요. 다시. 근데 또 그 김세연 의원이 이제 바른미래당 갔다가 바른정당 갔다 다시 한국당으로 들어가서 그 지금 자유한국당 총선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내년 총선 전략. 그 김세연 의원이 얘기하기로는 또 조국이가 이번에 부산에서 출마해주면은 땡큐다 우리한테는. 조국 수석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 안 한다 부산에서. 출마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나는 안 할 것 같아. 나 한다. 떠밀려서? 뭐 떠밀리는 그 양반은 굳이 나는 고생은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형 근데 없다면 떠밀려서 나갈 수 지금 거기까지 거기까지는 안 할 것 같아. 민정수석까지 교수 학자로서 그렇게 하다가 민정수석까지 막 이렇게 의지를 갖고 청와대까지 들어간 사람이 그 국회의원 권력을 포기를 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나는 문재인 정부 때도 좀 떠밀려 한 감이 없잖아. 진짜 그런 양반이 약간 너무. 근데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지금. 빨리 끊어야겠다 우리. 진짜 지금 뭐 탁현민 생각도 나고 막 다 생각나니까. 탁현민이 또 뭔 어디서? 탁현민이 노무현 대통령 그 추모 행사를 자기가 이렇게 했던 게 후회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탁현민이? 그래? 근데 왜 후회스럽냐? 자기가 그거를 함으로써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서 일이 없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왜? 너무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게 뭐냐?
그래놓고서 나중에 지금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호가호위하고 지금 뭐 지가 되게 그 어떻게 보면 덕분에 청와대 간거 능력도 인정을 받고 하고 있는데 사실 탁현민 누가 알아요 원래는 원래 그런 그죠 연출가로서 누가 알아요 그 당시에 옛날에 그런 거를 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표현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탁현민이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좋은 일이었겠는데 자신이 권력 의지가 없다는 걸 사람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싫었겠다. 해피공주 그냥 해피공주 아빠로 이제 해줄까? 아니 그러면은 정치 오피셜 오피셜 정 오피셜 정 정시인 척 해야겠다 이제 앞으로 나도 가명을 좀 써야겠다. 오피셜 정 오피셜 정. 빨리 지시하시죠. 이제 이름 바꿨다고 해서 이제 그 청정방송 유튜브 닉네임이 아시다시피 그 똥파리들 중에 주접 떠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청정이 나만 주접 떠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바꾼다 했는데 수개월간 장고 끝에 이제 오피셜 정 내지는 정치 오피셜 이 두 개로 바꾸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피셜 정. 시민행동